자, 우리가 각사면도 소득에서 이제 과세표준까지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나 감면세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등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 감면을 이제 적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액 감면은 대개는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게 많고요. 혹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처럼 중소기업인 기간 동안은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어. 업종.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선 제조업이어야 된다. 뭐 이런 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실무 가면 이건 되게 많아. 세무사분들 이거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 법인세. 다 감면받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개 업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조업과 도소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관련 법령이 제조업은 감면을 적용하고 도소매는 감면을 적용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조와 도소매의 도매업에 과세표준을 안부를 해야 되는 거야. 제조업에서 발생한 게 얼마인지 도매업에서 발생한 게 얼마인지. 실제 실무는 여기 과표 나오기 전까지가 훨씬 어렵지. 공통수입, 공통입금, 공통송금 이걸 어떻게 가르는가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1차 시험 문제도 아니고 2차 시험에는 2005년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실무할 땐 되게 중요해. 이걸 모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한번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과세표준 예를 들어서 요게 3억이고 요게 2억이었어. 그럼 합계 5억의 과세표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2억까지는 2천만 원, 3억에 대해서는 20%니까 6천만 원에서 산출세액이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법은 이럴 수가 있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감면하겠다. 그냥 50% 가정해 볼게. 어떤 특정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의 대표적인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제조업 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냐 한번 볼게요.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해줄 테는데 산출세액의 50%를 빼주겠다는 얘기야. 어디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러면 세액 감면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산출세액 8천이 전체 과표 중에서 제조업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산출세액을 뽑아내고 거기에 50%를 감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 5, 30, 38, 24. 그러면 세액 감면액이 2,400이 뜬다 이거. 2,400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2,400이. 그러면 결국 뭐 세액공제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얼마로 떨어져요? 4,600만 원으로 그렇지. 5,600만 원.
6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인 유효세율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한다라고 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있어요. 50%씩 감면이죠. 50%씩. 그럼 세금 처음 5년 동안은 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야. 쫓아오시겠죠? 자, 그래서 세액 감면이 뭔지 공식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니까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분모의 과세표준이 되고 분자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율을 곱한다. 이때 산출세액이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은 원래 두 개를 더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산출세액,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청산소득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이제 청산소득은 별도로 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법인세는 각사함도 소득의 산출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요 감면은 이 각사함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